나무에 뭐 벌레가 엄청 많이 붙어 있네요. 진짜 많죠. 네. 일단 이 곤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얘들은 꽃매미라고 하는 예, 꽃매미라고 하는 종인데 우리나라 원산 아니고요. 네. 중국에서 들어온 애들이에요. 네. 다 컸을 때 이렇게 생겼어요. 날개 안쪽 부분에는 네. 저렇게 빨간 색깔이 있어요. 네. 빨간색이 있고 얘들이 어릴 때 그 제일 처음에 깨어나서 어린 한 3년까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들은 크기도 되게 작고 네. 그 다음에 몸 색깔이 좀 검은색이 많죠. 네. 그런데 사령이 되면 요렇게 바뀌어요. 지금 몸에 빨간색이 나오는 거야. 네. 저렇게 빨간색처럼 빨간색에 흰점이 있는 저 형태로 되고요. 꽃매미 진짜 근데 뭐 해충이라고 하지만 걸어 다니는 모습이 좀 귀여운 귀엽죠. 것 같아요. 근데 박사님 유독 이 나무에만 꽃매미가 많이 붙어 있네요. 기주식물, 얘들이 먹이로 하는 식물이 이 나무인 거예요. 가죽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혹시 가죽나무 나물 먹어보셨어요? 튀김이나 네. 나물 무침을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집집에마다 한 그루 정도? 이렇게 조그만 그 텃밭처럼 이렇게 왜 옛날에 정원 이렇게 그 화단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한 그루씩 정도 심었던 식물이거든요. 그럼 안으로 가볼까요? 네, 가봅시다. 지금 여기 이렇게 꽃이 달려있는 아이가 있어요. 네. 벌써 열매 맺었어. 와. 이 식물이 여기에 자생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라는. 누가 심은 게 아니고 원래부터 여기 자라는 네. 애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생을 하는 경우라고 하는 거는 원래부터 그 식물이 살아갈 만한 공간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식물이 하나가 있다는 게 뜻이 아니고 네. 이 식물이 살아갈 만한 서식 공간이 잘 보존되어 있다. 보이세요? 이게 지금 네. 얘들 밑에 있는 큰 돌이에요. 돌인데 풍화, 그러니까 이제 바람에 좀 이렇게 그 영향을 받기도 하고 네. 물에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돌들이 오래된 것을 이제 풍화라고 하는데 풍화가 되면 이 원래 가지고 있던 돌들이 좀 떨어져 나오기도 해요. 이런 곳에 얘들이 살고 있어요, 원래. 저 가죽나무가 열매로도 번식을 하지만 땅속에서 뿌리를 옆으로 뻗어가지고 네. 거기서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방식이어서 그걸 이제 게릴라 전략이라 그러거든요. 걔들도 게릴라처럼, 게릴라처럼 하나요? 옆으로 이제 막 뻗어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전략들 때문에 사실은 얘들이 좀 사는 곳이 약간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 지금 보이는 것처럼 강물의 영향으로 급한 절벽이 만들어진 거를 하시계라고 하거든요. 네. 하시계요. 그래서 이제 하시계에서 실제로 좀 위협이 되는 그런 좀 우려가 있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가 바로 가죽나무. 네. 꽃매미 앉았다. 에이? 뛰는 거 보셨어요? 성충인데도. 제가 좋아서 왔나 봐요. 그런가 봐요. 이 아이는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좀 이따 알려주려고. 지금 일부러 아껴두고 있었던 거예요. 하고 계신 네. 건가요? 아껴두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요? 너무 좋죠? 네. 꽃향기도 한번 맡아보실래요? 꽃향은 좋아요? 네, 이쪽이 좀 더 잘 맡아질 것 같아. 꽃향은 꽃향은 좀 약한 그죠? 것 같은데. 네. 잎 되게 독특한 게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꽃향이 더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얘는 꽃향기보다 잎에서 나는 향이 훨씬 더 강하고 좋죠. 그래서 잎의 얘들은 잎 뒷면 나중에 이렇게 보시면 방향유라 그래서 그런 향기가 나는 성분의 기름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잎을 비비는 향이 되게 좋고요. 저 이 향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와. 얘도 비벼가지고 이 향을 네. 맡아보세요. 신기한 게 열매의 향이 나요.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예, 열매의 향이 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식물들, 이제 이 식물이 이름이 존목형이라고 해요. 존목형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존목형하고 친척인 바닷가에 사는 식물이 있거든요. 그 식물 같은 경우는 이 열매를 따서 향낭, 그러니까 향이 나는 주머니. 네. 이 주머니에다 이 열매를 넣어가지고 그 향을 맡았대요. 그래서 얘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향이 엄청 좋아요.
밑에 지금 여기 보이시죠? 네. 굴같이 생긴 거. 두더지가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 너무 이쁘죠? 여기 진짜 예뻐요. 그냥 되게 원시적인 곳에 들어온 듯한, 그죠? 사실 여기 사람도 안 와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바로 앞은 또 그냥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곳에 자연이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운 공간들이 있잖아요. 네. 실제로는 저는 그래서 이 금호강에 도시를 대구를 지나가는 금호강 부분들이 엄청 큰 강이거든요. 금호강은 낙동강, 그러니까 우리나라 4대 강이 있잖아요. 낙동강이 그 중에 하나잖아요. 네. 제일 큰 강이라고 보시면 되죠. 4대 강은. 근데 그 4대 강하고 만나는 바로 직전의 강이니까 금호강도 엄청 큰 강이거든요. 이런 엄청 큰 강이 그것도 우리나라 몇 개 없는 광역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강이잖아요,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연적인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네. 이것이 금호강이 갖고 있는 저는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이걸 막 직강화해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막 만드는 것도 네.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공간들도 많이 남겨둔 곳이 바로 그 대구의 금호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느끼기에 참 좋은 공간으로 저는 느껴져요, 여기가. 매력적이네요. 얘들은 지금 나무가 밑에서부터 둥치가 하나만 올라왔죠. 네. 이렇게. 네. 저 앞에 저 아이 보이세요, 쟤들? 여러 개가 올라오죠. 여러 개가 이렇게 올라오죠. 네.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올라옵니다. 저건 왜 저러냐면 이 상처를 입거나 물에 같은 데 상처를 입거나 뭐 부러지거나 이러면 옆에 새로운 줄기들이 올라오거나 그런 경우도 많고요. 나이가 많아지면 옆으로 이제 오리나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아지면 이 한 그루 아무리 얘가 커도 한 개가 있으면 아직 어리다고 보고요. 여러 개가 막 많이 나오면 안 쓰러지도록 자기를 땅을 넓게 지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들로 실제로 보시면 아 여기가 한 번씩 이제 큰 물살들이 졌거나 아니 산에서 큰 돌이 내려와서 얘를 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환경들이 있었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사회학을 전공한 식물학 박사 이정아입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금호강이고요. 금호강 중에서도 대구를 지나가고 있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곳입니다. 8년마을이라고 하는 곳 뒤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많은 그 지자체에서 하천을 이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쪽에서는 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많은 곳에 이제 다시 식물들을 식재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공간들에서는 식물들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훼손이 되었지만 자연 스스로 힘으로 복구되고 야생의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잘 활용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저희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끝! 오케이. 아까 그 파크 골프장 있던 데랑 여기랑 거리 차이 얼마 안 나는데 되게 다르지 않아요? 진짜 완전 딴 세상이에요. 갑자기 딴 세상 온 것 같은 느낌이죠.